네, 오늘은 파스칼 2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A, B, C 주어졌는데 A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결론식을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빨리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3A 그리고 플러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플러스 4A라고 쓰여질 거고 통량끼리 계산하니 여기는 지금 A 그리고 플러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3C라고 지금 계산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요, 그대로 갖다 쓸게요.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게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B는요, B를 2배 해서 그냥 바로 갖다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C, 그럼 마이너스 3배를 한 거를 여기다 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6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는 그 식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줄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더하기를 바로 갖다 쓸게요.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니까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그리고 여기 계산한 값은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답을 찾읍시다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좌변에 있는 여기 식을 계산한 값이 얘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식을 계산하지. 근데 이 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보니까 이 문제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식을 필요하네. 그럼 3 플러스 1 그리고 3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 4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 8제곱 플러스 1이라면 이 앞에 나는 지금 합차 공식을 쓰겠으니까 3-1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3-1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를 억지로 곱해줬으니까 이 앞에 다시 2분의 1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3-1을 만들어준 이유는 얘를 갖고서 합차 공식을 쓰고 싶은 거니까 이 결과를 갖다 쓰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앞에 지금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얘구나. 그럼 이 결과물이 결국 얘랑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A 값은 결국 2가 될 거고 이때 B의 값은 지수니까 그 지수는 16이요. 그럼 이때 A랑 B랑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18.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A라는 식이 있는데 그때 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일단 깔아줬고요. 그리고 마치 그 A를 구해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 결론부터 보면 이 A라는 식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 값을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 A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에 조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요 이거를 지금 항등식의 개념으로서 검산식을 써보았을 때 수치 대입법이 아닌 개수 비교로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거기에 지금 이때 곱해져 있는 식을 찾고 싶은데 좌변의 식이 3차식이니까 우변에 있는 식도 3차식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에 괄호에 있는 건 1차식 근데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도 x 그럼 나머지 모르니까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개수 비교를 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식을 정개한 식으로 x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x에 그리고 플러스 c x제곱에 마이너스 c x 플러스 c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식과 비교하니까 이창의 개수 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때 c의 값은 3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럼 c의 값이 3이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을 건데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었구나. 그리고 c가 3이랬으니까 b의 값은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이 a 값, b 값을 구한 게 우리는 a라는 식을 다시 쓰면 x세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x 제곱에 a 대신 마이너스 2x 그리고 b 대신 플러스 3 대입을 해주시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잡아놓고 들어갔죠?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나머지구나.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얘를 계산하여라. 그럼 이 답은 6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그때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해석할 말은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을 쓰면 1 마이너스 가로에 2k 마이너스 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에 k 플러스 4 거기에 더하기 b 마이너스 3은 0이요 라는 이렇게 등식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때 이 노란색 줄 우리 이번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겠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나는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는 게 좀 편하겠구나.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k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4a 거기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인데 우리가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댔으니까 k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먼저 정리.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 k 이렇게 될 거고 k가 없는 상수항 파트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쓰면 4a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는 0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 파트도 0이다라는 걸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최종 2가 나올 거고 그럼 a 대신 2가 들어가니까 8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b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마이너스 5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x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3번 문제와 비슷하게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긴 한데 이때 이 식은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 px라는 식을 내가 검산식으로 갖다 쓰면 얘 식이 인수분해가 된 x-2의 x 플러스 1 거기에 나눠 떨어진 됐으니 몫을 qx라고 썼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개수 비교를 쓰는 것보다 수치 대입법을 써서 2를 집어넣었을 때 P2가 우변이 0이구나.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우변이 0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수치 대입법을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2, 즉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걸 지금 정리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4 그럼 걔가 0이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거기에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얘는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2요. 더 줄여주면 2로 나눠주니까 2a 플러스 b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6이요 라고 정리된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쓰면 a 마이너스 b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럼 둘이 연립방정식으로 계산을 해주니 더해주면 3a가 지금 마이너스 9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a가 마이너스 3을 여기 아래식에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b 값은 0이요. 그래서 a 값, b 값을 둘 다 찾아 주었구나.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또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진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식의 인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인수인 것을 고르려는 건 우리는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인수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지. 근데 저 식이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1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6 근데 이 조리제법을 우리가 숫자를 1부터 확인을 해보니 1 그러면 1,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0 될 거고요.
그럼 이제 1 확인했을 때 1 갖고 더 이상 되진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번에는 난 마이너스 2 갖고 해볼 겁니다. 그거는 의심을 그냥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 갖고 의심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갖고 하니까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지금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0 들어갔었을 때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지금 10 나오는데 얘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일단 탈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번에는 나는 지금 뭐 갖고 해볼 거냐? 마이너스 1 갖고 그냥 해볼 겁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6 이렇게 해서 또 되었구나. 편한 숫자가 있었는데 다른 걸 먼저 의심했네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것 때문에 x-1 인수로 갖고 있고 두 번째 얘 마이너스 1 됐다는 건 x 플러스 1 인수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식은 나는 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x-6이요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 2차 식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더 마무리를 지어주면 x 플러스 3 x-2요 라고까지 인수분해가 최종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 x-1 얘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되는구나. 니은 x 플러스 2는요. 여기에 x 플러스 2가 없으니까 탈락.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또 없죠. 그러니까 디귿도 탈락을 시켜주면 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이때 예식이 x-2에 x 플러스 1이라는 거니까 즉 x-2와 x 플러스 1을 곱한 식은 여기에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리을은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우리는 기억과 리을을 찾아주는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이 식이 지금 얘 제곱 곱하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때 세 정수 a, b, c 값을 구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집에서 풀었던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제곱과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묶어지면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이 모양에서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가 문제집에서 풀었던 형태꼴로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 어떤 식의 제곱이 되는 이 식이 어떤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인수분해할 때 완전 제곱식 꼴이 되는 걸 찾는 건데 괄호가 4개짜리 먼저 전개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a까지 껴서 완전 제곱식 되는 걸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괄호 4개짜리 전개할 때는 2개씩 짝꿍을 지어서 전개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둘과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이 둘을 했을 때 공통인수가 보일 거니 양 끝에 있는 것부터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거기에 플러스 8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9x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얘를 내가 대문자 p라고 치환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p 플러스 8 그리고 p 플러스 20 거기에 더하기 a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여기 식을 전개했을 때 p제곱 거기에 플러스 28p에 거기에 플러스 160에 플러스 a가 될 건데 이 식이 나는 아까 뭐가 되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라는 소리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판별식을 갖다 쓰셔도 되겠죠. 판별식을 갖다 썼었을 때 그게 0이 되면 되니까 그럼 얘 반의 제곱을 하는 14의 제곱 즉 196 거기에 마이너스 c 그럼 이때 160 플러스 a가 0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때 a 값은 36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줬고요. 그럼 a 값은 36 찾아줬는데 그 다음 b, c를 찾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그럼 a 대신 36이 들어갔고 그럼 이 식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식이 분명히 완전 제곱식으로 된댔으니까 그냥 p 플러스 14의 이제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p 대신 돌려놓으시면 되겠죠. p가 x제곱 마이너스 9x였으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의 제곱이고요. 그럼 이때 여기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7과 x 마이너스 2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거의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니까 아, 하나는 b고 하나는 c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아, 그럼 결국은 b 값을 마이너스 7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c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게 최종 질문 답변이었잖아. 그럼 얘를 다 더한 값은 결국 27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즉, 이 문제는요, 이 식의 형태가 우리가 문제집에서 풀었던 형태인 완전제곱식꼴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문제 푸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이 식이 지금 x-x-b로 나눠 떨어질 때 그때 삼각형의 종류를 찾아라.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찾아라는 건 세 변 길이인 ABC의 길이 관계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식을 일단 정리해서 A, B, C의 관계를 찾고 싶은데 검산식으로 먼저 쓰니 x세제곱에 마이너스 3b 제곱 거기에 지금 x 거기에 플러스 2c 세제곱이 x-a, x-b로 나누어 떨어진 됐으니 여기를 몫을 qx라고 쓸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행동이 A를 대입하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 B를 대입해서 0이다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데, 지금 뭐부터 대입할 거냐 봤더니 좌변에 있는 식이 B와 지금 C라는 걸로만 꾸며져 있잖아요. 그럼 문자를 더 늘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일단 B부터 먼저 대입해서 식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요, 지금 X에 B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B를 대입했었을 때 B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3B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2C 세제곱이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관계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는 즉 C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이다 라고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결국 C랑 B랑 길이가 같아요 라는 조건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C랑 B랑 같아야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이번엔 A를 대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를 대입하니까 X에 A를 대입을 해서 식을 쓰면 이번에는 A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B AB 제곱 거기에 플러스 2C 세제곱인데 방금 위에 쪽에서 난 B랑 C랑 같다라는 거 찾았으니까 그냥 여기를 B 세제곱은 0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것도 A와 B와의 길이 관계를 좀 찾고 싶은 건데, 이 식은요 선생님은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라는 형태보다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를 그냥 문자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A 세제곱의 개수는 1, 그리고 A 제곱의 개수는 없으니까 0. 그럼 A의 개수는 마이너스 3B 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2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문자로 쓰여 있을 때도 조립제법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는 이때 뭐 갖고 해볼 거냐? 이때 여기서 나는 지금 B를 대입을 해볼 건데요. 그럼 B를 대입하니까 이때 지금 1, 그럼 여기는 B, 그럼 여기는 D, 그럼 여기는 지금 B 제곱 이렇게 지금 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B 제곱이고, 그럼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2B 세제곱으로서 또 여기가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지는구나.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A-B와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B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냐라고 봤더니 아 인수분해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2B와 A 마이너스 B인데 A 마이너스 B 있으니까 여기도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해서 는 0 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상황에서 보니까 이때는 A랑 B랑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B랑 같아야 되는데 길이 조건에서 A랑 마이너스 2B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A랑 B랑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에서 B랑 C랑 같은데 두 번째선 A랑 B랑도 같대. 아 그럼 결국 세 변 길이가 다 똑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라는 답을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f2, f4, f8을 구하라는 건 2도 대입, 4도 대입, 8도 대입한 값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여라.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대입하기 전에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첫 번째 있는 얘 유리와
실수화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1-i에 1 플러스 i면 지금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해줘서 실수화를 해줄 거고, 그럼 분모는 얘 곱해주면 1 플러스 1인 2가 될 거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그럼 그걸 계산하면 2i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i라고 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i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두 번째, 그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도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또한 우리는 실수화를 해줄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때는 1 마이너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니까 분모 똑같이 2가 될 거고, 분자 전개 한번 마이너스 2i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fn을 나는 깔끔하게 다시 정리한 걸 보니까 i의 n제곱과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대입을 해서 하나씩 구하겠으니까 2를 대입하지. 그럼 여기는 i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i 제곱은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일단 0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f4의 값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f4는 i의 4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인데 i 4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i 4제곱해도 1이에요. 그럼 빼주니까 또 0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리고 8 또한 집어넣었을 텐데, 그럼 이때는 i 8제곱 마이너스 i의 8제곱인데 이번에도 1 빼기 1 되니까 0입니다. 0, 0, 0 더해져봤자 0이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두 복소수 알파가 주어져 있고 베타가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얘의 값을 구하라. 그럼 시계값이잖아요. 그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나는 이 결론식을 건들기 전에 조건식부터 보니까 제식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줘야지 대입을 하겠죠. 그럼 3-i분의 10이었으면 실수화를 해주기 위해서 3 플러스 i를 곱해줘서 우리는 실수화를 먼저 해줄 겁니다. 그럼 3 플러스 i와 3 플러스 i를 곱해주니까 분모는 지금 9 플러스 1인 10이 될 거라서, 이때 분자 있는 식과 약분 해준다고 생각하면 최종 우리는 알파가 3 플러스 i예요 하고 먼저 줄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베타도요 대입을 하기 전에 예식을 먼저 줄여주면 되니까 1 플러스 i에 거기에 3 마이너스 i를 전개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3에 거기에 플러스 2i에 그리고 i 곱하기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럼 얘는 지금 4 플러스 2i요 이렇게 지금 베타가 나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를 정리를 해줬으니 저기 식에다가 대입하려다 보니 나는 이 식을 대입하기 전에 저 결론식을 좀 더 정리를 먼저 해보자. 그럼 알파 베타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베타의 베타 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의 베타인데 알파 바 베타 바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 바는 따로따로 쓸 수 있구나라는 우리 성질 기억하시고, 이때 얘를 인수분해로 정리하려더니 알파로 먼저 공통, 그러면 알파로 묶었었을 때 베타 플러스 알파 바요 라고 지금 먼저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하기 이 둘은요 그럼 베타 바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이 둘을 베타 바로 묶어줬더니 베타 바에 거기에 지금 베타 플러스 알파 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되어서 공통인 베타 플러스 알파 바에 거기에 플러스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바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에서도 보다 보니까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 바를 내가 여기다가 켤레복소수를 바를 씌워준다면 얘는 알파 바에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필요한 건 결국 나는 얘 값만 먼저 구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럼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바만 구하고 싶었는데 알파는 3 플러스 i라고 구해줬고 더하기, 그럼 베타가 4 플러스 2i니까 베타 바는 4 마이너스 2i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7 마이너스 i가 되기 때문에 얘 값은 7 마이너스
i요. 근데 방금 내가 이 왼쪽 여기서 오른쪽에서 얘네 둘은 켤레복소수 관계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바로 7 플러스 i 이렇게 대입해놔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이걸 계산하니까 결국 49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 답은 50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영이하는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얘네들은 A, B, C, D의 부호 찾으라는 조건이 제일 첫 번째가 됐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럼 학교 우리가 지금 복소수 파트에서 거듭제곱 성질이라고 배웠습니다. 루트 따로따로 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C가 음수 그리고 분자 D는 양수다 이 조건을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요. 지금 루트 따로따로 곱해준 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곱해졌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배웠던 건 둘 다 음수이다 라는 조건도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겠죠. 그럼 나는 이 조건을 찾아낸 상황에서 나머지 질문 답변을 보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야. 루트 a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으로 갖다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배웠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b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 a 마이너스 d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절대값 c 마이너스 d요 이렇게 먼저 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파악하시면 되죠. 근데 a 플러스 c야. 그럼 a 음수, c 음수. 그러면 음수랑 더해지니까 얘는 음수기 때문에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서 나와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 그리고 여기에도 b-2의 부호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이때 b는 지금 음수였죠. 그럼 음수에서 2가 빠지니까 또 얘도 음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부호가 반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거기에 더하기 그 다음 a-d네요. 그럼 이때 a는 지금 음수였고 D는 양수였어. 그럼 음수에서 양수가 빠지는 거니까 얘 또한 음수. 그럼 이번에도 부호가 또 반대로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마지막 빼기 C 마이너스 D의 부호를 보고 싶어. 근데 C도 음수고 D는 양수였으니까 또 빠지면 음수구나. 아 이거 다 음수였네요.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또 바뀌어서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를 다 풀어서 계산하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2B 거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계산 실수 없이 동량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시면 되고 B 동량 계산하니까 2B와 나머지는 없구나. 그럼 여기는 플러스 2b 쓰시면 되고 c의 동량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c와 그리고 플러스 c. 그럼 c는 계산하면 사라지는 형태가 되시겠죠. 그리고 d의 동량 계산하니까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 그럼 이번에도 사라지겠구나. 그럼 마지막 남은 마이너스 4. 얘 하나만 더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라고 써져 있는 답은 2번이니까 2번은 이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Z1과 Z2 그리고 켤레 복소수 Z1바, Z2바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질들은 외운 거는 써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못 외웠으면 Z를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쓰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럼 기억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 Z1과 Z2 바를 곱해진 게 0이면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근데 난 여기 상황에선 잘 모르겠어. 그럼 이때 Z1을 그냥 A 플러스 BI라 두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Z1과 Z1 바를 곱해준 것은 결과물이 우리는 A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여지는데 얘가 0을 만족하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겠죠. 근데 얘 A, B는 실수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항상 잡아주니 실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가 0이면 이라는 전제 조건의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Z1이 그냥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깔아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Z1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Z1의 바, 즉 혈례복소수도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은 같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 조건도 보겠습니다. Z1 바가 Z2랑 같대요. 그럼 즉 Z2 대신 Z1 바라고 갖다 쓰면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얘 조건인데 Z1 플러스 Z2라고 쓰여져 있는 애가 지금 나는 Z2 대신에 Z1의 혈례복소수인 Z1 바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복소수와 혈례복소수를 더해주면 그 결과물은 항상 실수가 된다라고 배웠던 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허수가 된다는 말은 무조건 틀린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귿의 상황입니다. 지금 Z1과 Z2가 모두 실수이면 이라고 했었어요. 이번에는 Z1과 Z2가 모두 실수래요. 그냥 혈례복소수가 아니죠. 그럼 실수라는 자체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Z1이 실수이면 Z1의 바 또한 얘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혈례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뀔 게 없잖아요. 실수를 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Z1을 Z1 바를 Z1이라고 쓰고 얘는 Z2라고 쓸 수 있고 똑같이 Z2 바도 그냥 Z2라고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구나. 그럼 얘네 둘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디귿 또한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지 않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려주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는 게 목적이긴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바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지금 2여 이렇게 지금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결론식을 봤었을 때 이 결론식에 쓰여져 있는 식들이 2차식으로 쓰여져 있다면 그때는 얘는 바로 저걸 전개해서 쓰는 것보다는 좀 한번 줄여주자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처음에 배웠던 우리가 2차 방식에 가장 처음에 배웠던 근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근이 알파라고 쓰면 알파를 대입했었을 때 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 식과 비슷하게 먼저 만들어줄 거란 소리야. 그럼 이때 이 식을 천천히 한번 바꿔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2여 라고 해서 일단 플러스 2를 이항시켜주고 그 다음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알파를 더해주면 즉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 알파를 더하면 알파 마이너스 2여 즉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알파 빼기 2랑 똑같다고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럼 나는 이 2차식을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바꾼 상태로 첫 번째 식은 알파 마이너스 2, 두 번째 식은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식을 갖고서 전개해 주는 게 우리는 2차식을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전개를 했었을 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이 식을 좀 더 정리해 주다 보니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여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알파 베타라는 값은 2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8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라고 했는데 방금 14번과 비슷하게 보면 이번에는 저 A 때문에 근을 내가 구할 수 없잖아.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는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그냥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일단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여 라고 먼저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요. 그래서 얘를 당연시하게 찾아놓고 문제를 풀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근데 벌써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는 표현을 해줬으니까 그냥 얘를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한 식에서 들어가서 표현을 한다 보면 다시 두근의 합부터 표현하니까 두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B죠. 그럼 식에서 마이너스 B가 실제로 두근의 합은 얘랑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와 그리고 두근의 곱이죠. 그럼 두근의 곱이 11했으니까 12. 그럼 여기서 얘랑 두근을 곱해주면 4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걸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결국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아래쪽에서 구해주니까 A값이 3이요. 나올 거고 그럼 A 대신 3을 집어넣으니까 B의 값은 지금 7이요. 이렇게 A 값을 다 구해줬습니다. 그럼 최종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한 값은 10으로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번에도 얘가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지 않으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의 값이 3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그리고 분모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분자 분모 따로를 따로따로 그냥 우리가 저 노란색식 얘네를 대입하기 위해서 시계값 문제를 풀어주시면 분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랬고 그럼 여기는 곱셈공식 변형을 외웠던 걸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친구들도 입으로 따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신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외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거기에 마이너스 3 거기에 곱하기 알파 베타는 지금 3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였으니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에 거기에 플러스 9이 18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일단 분자는 10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도 따로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럼 분모는 지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걸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해 주니까 알파 베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에 플러스 1인데 이제 다시 대입하니까 알파 베타는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 분모의 값은 2가 되었구나. 그럼 최종 분모는 2였고 분자는 10이었으니까 이거의 답은 5라고 쓰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A, B의 거리가 루트 5였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이건 문제집의 필수의 유형에 있던 문제인데 상황을 대충 보려고 아래로 플롯한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우린 다시 두 점 일단 A와 B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X축인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일단 는 0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을 먼저 갖다 쓸 건데 이 식을 갖다 쓰다 보니까 또 A 때문에 근을 못 구하겠어. 그럼 이때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나는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 지칭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걸 알파 베타라고 지칭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얘 근이 의미하는 건 얘네 교점의 X좌표 그럼 나는 얘를 베타 그리고 얘를 알파라 지칭을 해줄래. 그리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랬으니까 표현부터 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그리고 두 근의 곱이 A 이렇게도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한 번 더 말하니 얘랑 X축 즉 Y좌표가 똑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이끌 수 있는 식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그 거리가 지금 루트 5예요 라고 쓸 수 있는 식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식을 갖고서 쓸 수 있는 공식은 곱셈공식 변형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의 관계를 찾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요 라는 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5였, 루트 5였는데 제곱해주니까 5. 그럼 마이너스 a를 제곱해주니까 a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4a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면 되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줘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a 값은 지금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는 양수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5인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EFGH 이거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요, 일단 얘 넓이식을 먼저 표현을 했었을 때 그 식 갖고 최대 최소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넓이를 표현하는데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얘 한 변 길이를 모르니까 x. 근데 이 길이들이 다 똑같았으니까 x. 그럼 여기도 x 그리고 여기도 x가 되는데, 한 변 정사각형 길이가 6이랬으니까 여기는 6-x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6-x 될 거고 여기도 6-x, 즉 이 네 개는 합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때 얘의 그냥 넓이를 구하는 식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얘를 구하는 피타고라스로 써도 되겠죠? 그럼 이때 2h의 한 변 길이를 구하는 식이 루트 x제곱 거기에 플러스 6-x의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될 거고, 그럼 이 한 변을 어차피 제곱해주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우리는 저기서 루트만 없애준 x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이라고 되는 얘가 넓이식이 되겠구나. 근데 이 넓이식의 우리는 최소를 구하세요. 근데 이 넓이식이 몇 차식이야 라고 했더니 얘가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전개했었을 때 2x제곱에 마이너스 12x 거기에 플러스 36. 근데 이거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꼭지점, 즉 축에서 같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축의 방정식을 쓰면 여기의 값은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즉 x가 3이었었을 때 최소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3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니까 그 3은 여기 위에 쪽에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9 플러스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18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최소값은 18로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세일수 xy에 대해서 x의 범위를 주어졌고 그리고 이 등식을 만족을 해줬을 때 이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때도 결론을 보니까 지금 나는 3y제곱 플러스 4x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이 식에 대해서 봤을 때 조건식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x에 대한 범위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누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문자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y제곱인 3y제곱 대신 1-x제곱이라고 대입을 할 수 있으니, 그럼 얘를 대신 1-x제곱을 대입해서 1-x제곱 플러스 4x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 앞에 조건에서 x의 제한 범위를 깔아줬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제한 범위만 맞춰주니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면서 축의 방정식을 썼을 때 축이 2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때 여기서 묵을 구하라고 최소 구하라고.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가장 낮게 있겠죠.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까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로서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지금 fx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서 풀어보면, 그럼 이 상황을 일단 대충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창이
플러스 2니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그냥 만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했으니까 보기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첫 번째 f-2분의 a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보자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y는 fx잖아요. 근데 그 fx식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저 마이너스 2분의 a가 의미하는 건 얘에서의 축의 방정식이겠지. 이 축의 방정식을 갖다 쓰다 보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 그럼 그 축 좌표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f에다가 대입을 했다는 건 얘의 y좌표를 말하는 거겠죠. 얘의 y좌표. 그럼 그 y좌표는 지금 x축, 즉 y는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니은은요, A랑 B랑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이 B는요,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게 Y절편을 말하거든요. Y축. 그럼 Y축과 만나는 걸 물어봤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얘가 X축과 두 점에서만 만난다라고만 깔아줬고 그리고 A가 음수라는 전제 조건도 깔아는 주었지만 그때 거기 상태에서 A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양수야. 그럼 Y축이 여기 있을지 아니면 Y축이 여기 있을지 이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모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모른다면 그게 100%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디귿에서 말하는 a제곱 마이너스 4b 얘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저 a제곱 마이너스 4b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남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때 그 상황은 우리는 원래 판별식을 써서도 확인하죠. 즉 얘에서 판별식을 써봤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b요 이렇게 되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겠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성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라고 일단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디귿도 맞아요. 그럼 마지막 리을은요. x의 값의 범위가 a-1부터 a까지일 때라고 제한 범위를 깔아준 상황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a-1부터 a까지인데 얘 지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그럼 못해도 a-1은 여기에 있을 거고 a는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최소값은 a-1 얘였을 때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는 fa-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fa-1의 값은 a-1제곱 거기에 플러스 a의 a-1 거기에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a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라고 깔아준 이유는 뭘까냐? 즉 제한 범위라는 자체의 기준을 모른다면 이 범위 안에 없는 얘 값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함정을 주어준 것 뿐입니다. 근데 얘는 아니니까 결국 리을도 틀렸구나.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인 답은 1번 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적 건널비가 116 그리고 BGD 삼각형 BGD 얘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60 그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집에서 풀었을 때 기계처럼 본다면 그냥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둘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부터 표현하면 건널비래. 그럼 그 건널비는 A, B라는 면, B, C라는 면, CA라는 이 면의 결국 다 두 개씩 있는 게 116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단 줄여준 식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58이다. 이 정도 이제 기계처럼 나오셔야 되겠죠. 두 번째에서도 지금 나는 저 변의 길이들의 제곱이라고 했지만 지금 BD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리고 BG는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그리고 g는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 그럼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준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다 두 개씩 있는 거. 그럼 그 값이 160이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얘에서도 줄여준다면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80이요. 이렇게까지도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고 마지막 결론에서 보니까 결론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을 구하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게 4개씩 있으니까 4를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최종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갖고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셈공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한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와 지금 동일할 것이니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합한 건 80 거기에 플러스 얘는 지금 원래 116 그럼 얘는 지금 196이 되는 거고 그럼 196은 14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예요. 그럼 14 곱하기 4를 해주셔서 답을 쓰시면 되니 이 답은 56이구나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f1은 1이고요. 그리고 fx는 x-1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나 조건을 먼저 보고서 들어갈 건데 fx라는 식을 x-1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그리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2차 식을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식의 형태로 ax 플러스 b 이렇게 갖다 쓰죠. 그럼 그때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목도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먼저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을 갖고서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 f1은 1이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f1이라고 대입을 하면 얘는 0,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1이 되어야 된대요 라는 걸로써 나는 미지수를 여기서는 b, 얘를 없애고 싶어서 b는 하고 정리하니 이때 여기는 1-a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최종 fx를 먼저 정리해 놓은 거는 x-1 제곱에 거기에 지금 저 노란색 부분이 ax 거기에 플러스 1-a인데 그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쓸게요. 그럼 거기에 더하기 여기도 지금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네모칸까지 해석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보다 보니까 이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fx를 x-1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해서 저 rx를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때 x-1 세제곱으로 나눴으면 우리는 이번엔 fx가 x-1 세제곱으로 묶여졌었을 때의 식과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형태가 쓰여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이 노란색 쪽 파트에서 보면 얘가 a의 x-1 더하기 그리고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내가 전개, 얘를 한 몸, 그리고 얘를 한 몸으로 전개를 해놓으시면 이 식은 결국 x-1 세제곱 곱하기 a 그리고 플러스 얘를 다시 얘랑 곱해준 x-1 제곱 거기에 여기는 뭐 그냥 a x-1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쓸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이 노란 빨간색 쪽이랑 비교를 하면 나는 저 빨간색의 나머지를 구할 때 x-1 세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식이 필요했죠. 그럼 x-1 세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식에다가 보면 곱해져 있는 건 상수 a만 곱해져 있으니까 그때 몫이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 얘가 다 나머지가 되는구나. 즉 나머지 x-1 제곱에 거기에 a의 x-1 플러스 1 얘가 여기서 말하는 rx라는 역할을 말해줍니다 라고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식이 모양이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라.
그럼 이제 Rx를 찾았더니 문제에서 조건 R0, R3이 같다. 그럼 그 조건은 당연히 A값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R0 대입을 해주니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1, 그리고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A고, 그리고 R3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3을 대입하니까 3 대입하면 2의 제곱 4, 거기에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럼 얘는 5 플러스 2A 쓰여지는데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달래. 그럼 2 마이너스 A는 5 플러스 2A랑 같고요. 그럼 여기서 3의 2는 지금 이때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럼 최종 우리가 구하라는 Rx는 A 대신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굳이 전개하지 않고 문제에서 원하는 R5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R5의 값은 4, 4, 16에 거기에 마이너스 4에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으니 12에 플러스 1이니까 13이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런 문제 풀이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일단 복소수는요. 우린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끊어서 표현해줘야 돼. 그러니까 즉 얘를 일단 전개해서 써줄 생각을 하겠죠. 그럼 Z는 A에 일단 여기부터 전개하니까 1, 아니 A 거기에 플러스 AI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이 i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여 라고 될 거고 그 a까지 전개해주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 i에 마이너스 2ai에 플러스 2a여. 그럼 이걸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정리해주면 실수 부분은 a제곱 플러스 2a 얘가 실수 부분. 그럼 허수 부분 거기에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i여 이렇게 허수 부분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한 거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될 조건을 우리가 외워뒀다면 그때는 어떤 경우야? 이 Z는 무조건 순허수여야지만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었어요. 즉, 이 복소수 Z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찾으래. 그럼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 되어서 사라지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겠죠.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지금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인데 A 대신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니까 안 될 거고 마이너스 2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 식을 지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해보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었어.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일단 1 갖고 되겠구나. 그래서 1, 3.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빵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는 다 더했을 때 0은 안 되니까 1은 안 될 건데 그럼 이번에는 될 수 있는 수가 나는 마이너스 1 갖고 내볼 겁니다. 그럼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도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0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인수분해를 찾아낸 결과 우리 x-1과 x 플러스 1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여 이렇게 원래 인수분해가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문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까지 인수분해를 하랬으니까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더 하라는 소리야. 근데 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 우리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그걸 거꾸로 그 근을 갖고 있는 식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꼭 근의 공식을 쓰니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1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럼 얘를 근으로 갖는 식을 써라 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쟤를 근으로 가지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i라고 쓰여 있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근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i를 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 플러스 i라고 쓰여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x-1, x 플러스 1까지 갖다 쓰여지면 이때 이 식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겁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24번 문제입니다.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 판매 가격이 X만 원, 그리고 수익 Y만 원 사이에서 관계식이 이겁니다. 근데 판매 가격을 2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로 했었을 때, 그럼 판매 가격은 X니까, 즉 X가 2 이상, 그리고 5 이하였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판매 수익, 그럼 판매 수익은 Y 값이죠. 그럼 이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이거의 우리는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제한 범위 있으니까 그래프를 점선으로 갖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축의 방정식을 쓰면 이때 이 축은 지금 3이 될 거고요. 근데 제한 범위가 2부터 5까지면 2는 3에서 좀 더 가깝게 있을 거고 5가 좀 더 멀리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답변을 했을 때 최대값은 가장 높은 데는 3이었었을 때니까 최대값은 x 대신 3을 대입해서 구한 값. 그럼 이때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18이요.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은요. 가장 낮은데 그러면 이때 5였을 때가 가장 낮겠죠. 그래서 x가 5가 대입됐을 때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50 거기에 플러스 60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 답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만원이라는 말만 붙여서 최대는 18만 원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최소는 가장 적은 10만 원이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우리는 이 24번 문제도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칼 2회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